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27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을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자, 내일 총 7가지 경기 분석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튜브로 보실 형님들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도 멤버십이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뭐 전체 데이터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이제 탐구, 요런 것 좀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경기 분석표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표를 올려드리고 있고요. 탑4 경기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은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애미 애틀란타 먼저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사실 애틀란타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월드랩이 이번 시즌 진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총 4번의 경기에서 24.2이닝 동안 0.77의 WHP와 0.73의 ERA. 압도적이죠, 사실. 그래서 152km짜리 패스볼에다가 커터, 싱커, 스플릿, 슬라이더, 커브까지 던져줄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스토프도 좋고요. 밸런스도 괜찮습니다. 구위도 좋고요. 뭐 힘으로 우겨넣는 피칭까지도 가능한 선수다 보니까 경기력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사실 마이미 같은 경우에도 이 월드랩의 구위를 이겨낼 수 있는 펀치력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평가가 되는 팀이다 보니까 요건 사실 힘과 힘이 좀 붙었을 때 마이애미에 빠따가 조금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애틀란타가 불펜 구간이 좀 불안한 건 사실이지만서도 이 월드랩을 최대한 길게 이용하면서 이 리스크까지 좀 줄여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월드랩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높게 설정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의 핵심은 뭐냐면은 알칸타라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느 정도의 피칭 내용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은데 158km짜리 굉장히 빠른 싱커에다가 그 다음에 뭐 포심, 슬라이더, 뭐 체인지업 4가지 구종을 던집니다. 최근에 좋은 게 뭐냐면은 싱커의 각이 많이 올라왔어요. 밸류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뭐 기복이 있기는 하지만 잘 던진 때는 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애틀란타가 사실 이런 무빙볼러를 만났을 때 타이밍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알칸타라가 이번 시즌 애틀란타 2번 만나서 11이닝 동안에 8자책 6.55의 ERA 기록하면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틀란타도 빠따 흐름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오히려 이런 상성에서 2점을 가져가는 상대를 만나서 좀 반등할 가능성이 전 좀 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요거는 월드랩으로 막아주면서 알칸타라를 공략해주면서 약간 좀 일방적인 경기에 대한 가능성, 애틀란타 승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양키스 워싱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양 팀의 1차전은 사실 양키스가 되게 쉽게 경기를 가져갔었죠. 10대 5로 5점 차 게임을 가져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펜도 좀 많이 아끼고 왔습니다. 양키스가. 불펜도 많이 아끼고 왔고. 자, 여기서 내일 선발은 루이스 길이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4번의 등판에서 19이닝 동안 1.68의 WHP와 4.26의 ERA. 사실 안정감이 좀 들지는 않아요. 너무 많은 주자를 내보내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 친구가 이제 155km짜리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을 던질 수 있고요. 뭐 슬라이더라든지 커브까지 던질 수 있는데 구속 좋고요.
익스텐션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변화구의 각이 아직까지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근데 이제 상대가 누구다? 워싱턴이다. 워싱턴은 사실 이렇게 155가 넘어가는 파이어볼을 만났을 때 타이밍이 잘 안 맞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루이스 길이 빠져나가는 공을 던졌을 때 배트가 나와주면서 오히려 길을 좀 도와줄 수 있는 팀이 저는 워싱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워싱턴이 좀 루이스 길을 만나서는 연속 안타를 뽑아내면서 득점에 대한 지원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워싱턴의 선발은 맥켄지 고어가 등판합니다. 155km짜리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 이렇게 투구가 가능한데 일단 구속이 빨라요. 구위도 좋습니다. 이번 시즌 142.1 동안 삼진 170개 잡아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좀 몰리는 공이 들어갔을 때 양키스는 사실 이런 파이어 볼러를 만났을 때도 대응이 가능한 팀일 뿐더러 이 맥켄지 고어의 구위를 이겨낼 수 있는 펀치력까지 갖추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이런 고어 같은 유형이 양키스를 만나면 좀 고전하는 경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양키스의 또 하나의 강점이 뭐냐면은 자완투수 만났을 때 좌투 상대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냐면 0.793이었습니다. 리그 전체 몇위? 압도적인 1위. 그래서 최근 뭐 득점에 대한 지원도 점점 올라오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상성에서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경기 컨디션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한다면 선발 싸움에선 사실 양키스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사실 워싱턴이 뒷심 싸움 구간에서는 조금 뭐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서도 양키스의 화력이 훨씬 더 앞서는 느낌의 경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양키스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토론토랑 미네소타 경기 볼게요. 토론토, 미네소타. 자, 원정팀 미네소타가 이제 몇 연패죠, 최근에? 3연패까지 연패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사실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돼요.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8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가져가고 있는 팀이 이 미네소타입니다. 특히나 이 선발들이 역할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연쇄적으로 부진하고 있는 구간. 그래서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이제 22.2이닝 동안 29자책을 주면서 11.52의 ERA. 선발들이 이닝 2팅도 안 되고 있고 안정감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펜도 이제 과부하가 점점 올라오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내일의 선발은 베일리 오버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21번의 경기에서 114이닝 동안 1.32의 WGP와 5.05의 ERA, 146km짜리 페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체인저 이렇게 3가지 구종을 던져주는데 일단 지난 시즌에는 익스텐션을 활용해서 변화구에 대한 밸류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변화구에 대한 밸류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명확하게 많이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토도 직선 구종에 대해서 대응 능력이 굉장히 좀 뛰어난 팀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토론토의 또 하나의 강점이 뭐다?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 로저스 센터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 팀 OPS가 0.793이었거든요. 리그 전체 3위. 그리고 지금 토론토가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5.2득점. 득점에 대한 지원도 넉넉하게 잘 돼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원정 오버 정도는 충분하게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값 자체를 높게 설정하지는 않을게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토론토의 선발은 크리스 벳이 등판합니다. 148kg짜리 싱커에다가 이제 슬라이더라든지 커브, 스플릿까지 던져주는데 이번 시즌 9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커맨드 능력도 나쁘지 않거든요. 특히나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 안정감이 되게 좋았습니다. 이번 시즌 14번의 경기에서 8승, 82.1 동안 25자책, 2.73의 ERA. 미네소타도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몇이죠? 2할 5리. 시즌 평균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는 구간이고요. 득점에 대한 지원도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확연하게 떨어져 있는 구간. 그래서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토론토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불펜 구간 넘어가면은 사실 좀 더 벌어질 수 있는 경기라고 보거든요. 미네소타가 최근에 뭐 불펜 소모도 많았었고 실점률 자체도 올라가는 추세다 보니까 토론토의 승리라든지 아니면은 일방적인 승리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매츠랑 필라델피아 경기 보겠습니다. 매츠 필라델피아. 자, 이 매치업은 이제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뭐 현 마네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양 팀이 불펜 구간이 또 너무나도 실점이 많아지고 있는 구간,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빠따 나쁘지 않고 실점 억제 안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일단 매치의 선발 마네아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8번의 경기에서 36.2이닝 동안 1.12의 WHP와 5.15의 ERA. WHP가 높지는 않은데 장타를 많이 맞고 있어요. 36.2이닝 동안 피홈런 6개. 그래서 이제 패스트볼이라든지 아니면 브레이킹볼 위주로 투피치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다 보니까 뜬공 비율이 조금 높고요. 배럴 타구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필라델피아도 분명히 이제 패스트볼에 대한 대응 능력도 좋지만 브레이킹볼에 대한 대응 능력도 리그 최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팀이다 보니까 마네아가 버텨주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이번 시즌 필라델피아는 자원투수 만났을 때도 팀 어페이스가 0.729, 리그 전체 10위 강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득점에 대한 지원도 잘 되고 있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마네아에 대한 기대치 자체를 높게 잡아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반면에 이제 필라델피아의 선발은 루자르도가 등판을 하는데 157kg짜리 싱커에다가 체인지업, 슬라이더, 포심 이렇게 던져주거든요. 특히나 이 친구가 좋은 게 뭐냐면은 구속도 빠르고 구위도 좋고 이제 브레이킹볼에 대한 밸류가 되게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타 전팅도 좋아요. 그래서 사실 매치도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8득점씩 가져가면서 확실히 빠따가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인 건 맞습니다. 다만 루자르도 자체도 구위가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과연 매치의 힘과 루자르도의 힘이 붙었을 때 어느 팀이 이길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시즌 매치가 생각보다 자완 투수를 만났을 때는 팀 오피스가 0.695 리그 전체 팀 OPS가 좀 떨어진다는 점 역시도 조금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보다 루자르도가 잘 던져줄 가능성은 저는 일단은 열어둘게요. 열어둘 거고. 그래서 요거는 필라델피아가 2차전은 잡아내주면서 타일을 맞춰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자, 필라델피아 승리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화삭 켄자.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어제 우리가 화이트삭스의 역배에 대한 가능성을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카메론이 좀 털리면서 화삭이 최근에 좋았던 빠따 흐름을 이어가면서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3연승까지 장주 구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확실히 빠따가 너무 좋아요. 최근 5경기 화삭이 평균 5.8득점씩을 가져가면서 팀 타율이 2할 9푼 3리까지 홈런이 또 6방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빠따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자, 여기서 내일 매치업 상대는 마이클 로렌즌이 등판을 합니다. 152kg짜리 페스볼에다가 커터,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굉장히 많은 레파토리를 보여주는데, 이번 시즌 뭐 전체적인 피칭 스터프 자체가 조금 떨어졌다, 많이 무너졌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WHP도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방어율도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 그리고 지금 장타에 대한 억제가 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이 화이트삭스의 빠따 컨디션이라고 한다면 로렌즌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게 잡아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최대한 좀 낮게 설정을 가져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화삭의 선발은 마틴 페레지가 등판을 하는데 139kg짜리 커터, 싱커, 그리고 이제 체인지업까지. 이번 시즌 이 친구가 좋은 게 뭐냐면은 체인지업에 대한 털러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좌우 편차 없이 잘 던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캔자스가 이번 시즌 하필이면 또 타이밍이 가장 아쉬운 공이 이렇게 좀 타이밍을 뺏는 공들, 이렇게 밸류가 높은 체인지업 같은 공들, 이런데 타이밍이 좀 아쉬웠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켄자가 뭐 이제 공격에서도 그렇고 실점 억제에서도 그렇고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인 점 역시도 거슬립니다, 사실. 그래서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화삭이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양 팀의 불펜을 지금 비교해 보더라도 화삭이 최근에 더 낫거든요, 흐름이. 킨자스는 뭐 최근 5경기 16.2이닝 동안 4.86의 ERA. 뭐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로렌즌이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없는 경기라고 한다면 뭐 화삭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자, 다음 경기. 미러키와 애리조나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1차전은 어제 예측했던 대로 그대로 흘러갔어요. 미러키가 앞서 나가고 이제 우드로프도 어느 정도 실점을 가져가 주면서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자, 내일 미러키의 선발은 미시오 라우스키가 등판을 하는데 구속 되게 빠르죠. 160 정도 찍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더라든지 커브, 3피치 유형인데 뭐 구속 좋고 구위 좋고 익스텐션에서의 강점도 있고. 근데 이제 좀 불안한 게 뭐냐면은 이 볼질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커맨드가 흔들리는 이 빈도수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애리조나도 분명히 빠른 공에 강점이 있는 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선구 능력이라든지 펀치력까지 갖추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이 미시오라우스키가 볼실하다가 장타 맞고 대량 실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열어두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애리조나의 선발은 브랜든 팟이 등판합니다. 150kg짜리 페스볼에다가 싱커, 그 다음에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구위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번 시즌 원정에서 12경기 나와서 63.2이닝 동안 46자책, 6.5의 ERA. 그래서 요거는 사실 화력전이 좀 베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승패 예측은 좀 어려운 것 같고 차라리 8.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자, 텍사스 에인절스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팀 1차전은 에인절스가 경기를 가져갔었죠. 디그론 공략에 성공하면서 펀치력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가져왔는데 에인절스가 사실 최근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평균 득점이 2.4득점. 다만 최근 5경기에서 홈런이 7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펀치력이 살아있다는 게 좀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여기서 내 매치업 상대는 패트릭 코빈이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24번의 경기에서 123이닝 동안 1.41의 WHP와 4.61의 ERA. 뭐 전성기 때는 브레이킹볼이 정말 좋았었는데 이제 사실 뭐 139kg짜리 커터, 그리고 뭐 싱커, 슬라이더, 뭐 체인지업 이렇게 던지는데 사실 힘으로 타자들을 압도하지 못해요. 못하고 있고 이닝 데뷔했을 때 피홈런도 꽤나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18개의 피홈런 중에 13개가 우타자를 상대로 맞아 나간 홈런이었어요. 근데 이제 에인절스는 또 누가 있죠, 우타 라인에? 뭐 트라우시라든지 아델, 워드, 뭐 오호프, 최근에 흐름이 괜찮은 뭐 랭기포까지도 우타석에서 이제 이 코빈을 괴롭혀줄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큰 거 한두 방 정도, 뭐 많으면은 뭐 세네 방 정도까지도 좀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값 자체를 높게 잡아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반면에 에인절스의 선발은 키쿠치가 등판합니다. 155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그 다음에 커브, 그 다음에 체인저까지 투구가 가능한데 구위가 괜찮거든요. 이번 시즌 150이닝 동안에 삼진 153개. 근데 지금 텍사스는 타선에서의 문제가 뭐다? 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지 않는 팀인 것도 맞는데 자완투수 만났을 때 너무 약했었던 모습들. 이번 시즌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냐면 0.647이었거든요. 리그 전체 25위 수준. 그래서 뭐 접전 투수전이 될 것 같기는 한데 펀치력에서의 강점이 있는 에인절스가 최소한 접전 아니면은 이제 뭐 역배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에인절스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 가능성이라든지 8.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제가 준비를 해온 7가지 경기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한번 이제 뭐 다들 확인해 보시고 유튜브 형님들은 나가시기 전에 저의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아니면 뭐 마음에 들었다 라고 하신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십이 열렸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또 가입들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무리 해볼게요. 유튜브 형님들 다들 감사합니다.